자, 요게 2016년 4월에 고3 학평 때 나왔던 지문인데, 뭐, 장기 강화 지문이라고 일단은 그냥 정해 놓을게요. 여기 따옴표가 쳐져 있으니까. 여기에서 이 문제, 추론한 내용에 대한 문제인데, 사실은 추론 문제가 아니고 요즘 추론 문제와 비슷하죠. 추론 문제처럼 보이지만은 사실은 여기 제시되어 있는 사실을 바탕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실 확인 문제에 가깝습니다. 이 3단계 교재 과학 지문까지 왔는데 여태까지 제대로 진도를 쭉 나왔는데 이 문제가 풀기 어려웠다면은 사실은 복습이 꾸준히 안 된 거예요. 이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문제들이 많이 있었고 그것들을 복습하면서 익숙해졌어야 됐는데 그걸 제대로 안 했다는 말일 겁니다. 이 문제가 어려웠다는 것. 좀 어려울 만은 했지만 어려웠어도 풀 수는 있었어야 돼요. 자, 봅시다. 윗글을 통해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찾는 건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선지를 보면은 이거는 하나하나 확인해줘야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문제를 보고 생각한 다음에 풀이를 접근하는 게 아니라 선지 하나하나를 확인해 가면서 풀어줘야 되는 녀석이라는 겁니다. 마이크 나오고 있지? 자, 보면은 1번 선제 하나하나 봅시다. 외부 자극이 없을 때 나트륨은 신경세포 외부보다 내부. 자, 자극, 나트륨, 신경세포 외부, 내부 이런 키워드를 찾아줘야 됩니다. 그러면 일단 나트륨이 처음 나오는 부분부터 찾아줘야겠죠. 나트륨 이온 여기 있습니다. 자, 이 녀석을 이제 봐야 되는데 보면 외부 자극이 여기 또 나와 있죠. 그리고 외부 내부입니다. 오케이? 이게 탈분극이라 그러는데 이게 지금 여기 한 문장이 나와 있어요. 외부 자극이 있으면 나트륨 이온이 밖에서 안으로 확산되었다. 요거를 생각을 해보면 외부 자극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내부의 나트륨 이온이 많이 확산되어 있다는 거겠죠. 이 확산이 밖으로 나가는 확산이 아니라 내부로 확산되는 겁니다. 밖에서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죠. 그렇다면 외부 자극이 없을 때는 있을 때보다 이 나트륨 이온이 외부에 더 많이 분포하는 건 맞지만 이 지문을 봤을 때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외부 자극이 없을 때 외부와 내부 중에 나트륨이 어디가 더 많겠느냐를 말하는 건데 사실 이 지문을 통해서는 이건 확실하지 않아요. 외부 자극이 없을 때보다 있을 때 내부에 많이 분포하는 것이지 외부 자극이 없을 때 내부에 더 많이 분포한다는 말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가 없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 선지에서 여러분들을 헷갈리게 만드는 거는 이 말은 제시되었지 않은 말이에요. 외부 자극이 없을 때보다 외부 자극이 있을 때 내부에 더 많은 나트륨 이온이 분포하겠군이라고 말해야 적절한 겁니다. 오케이? 외부 자극이 없을 때 나트륨이 밖이랑 안이랑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는 이 지문은 안 나와 있는 거예요. 읽어보세요. 읽어보면서 정보를 찾아보세요. 2번 장기 강화에서 장기 강화는 뭡니까? 장기 강화는 이 전체인데 이 지문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건데 여기에서 중요한 건 이 장기 강화라는 키워드가 아니라 바로 이 암파 수용체와 NMDA 수용체에 대한 겁니다. 이 둘을 찾아볼까요? 이번에는 파란 걸로 찾아볼까요? 아니다. 이거 다 밀어버리고 또 빨간 걸로 합시다. 암파 수용체가 많아지면 NMDA 수용체의 기능이 억제될 것이다. 그러면 당연히 암파 수용체를 찾아줘야겠죠. 암파 수용체, NMDA 수용체 여기 나와 있습니다. 자, 암파 수용체의 통로는 많은 양의 글루탐산이 자극이 있으면 개방된다. 이 통로로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확산되면은 탈분극되어 흥분 상태가 된다. 여기 지금 이 탈분극 이야기를 똑같이 하고 있죠. 1번에 이야기했던 탈분극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은 NMDA 수용체의 통로가 열린대요. 오케이? 그리고 그리고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죠. 이제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암파 수용체는 NMDA 수용체 통로를 오픈시켜서 기능하게 함이라는 게 우리가 여기서 보면서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죠. 그렇다면 억제되는 게 아니라 암파 수용체가 많아지면은 얘네들이 NMDA 수용체를 오픈할 수 있는 그 뭐랄까요? 기반이 더 많이 형성되어 있는 게 아닐까요? 그쵸? 그러면 NMDA 수용체의 기능이 억제되는 게 아니라 아마 더 활성화가 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도 틀린 말입니다. 3번 선지 볼까요? 이번에는 암파 수용체의 통로가 열리면 또 암파 수용체네요. 암파 수용체의 통로가 개방되면 시냅스 후세포 안에 Na 플러스 농도는 옅어지겠군. Na 플러스. 여기서 이제 시냅스 전세포, 시냅스 후세포라는 녀석을 알아야 되는데 여기에서 일단 암파 수용체의 통로는 시냅스 후세포가 뭐예요? 화학적 신호를 받는 세포죠? 그렇다면 흥분된 시냅스 후세포라니까 여기는 시냅스 후세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 나와 있네요. 시냅스 후세포라고. 시냅스 후세포에 암파 수용체 통로가 열리면은 어떻게 돼요? 이 통로로 나트륨 이온이 안으로 확산된다. 나트륨 이온의 농도와 내부 농도가 높아지는 거죠. 많아지는 거니까. 옅어지는 게 아닌 겁니다. 4번 볼까요? 시냅스 전세포 내부에 CA 플러스 여기 있죠. 이 녀석이 화학적 신호를 밖으로 분비한다? 이 분비한 녀석을 시냅스 전세포라 그러죠. 이게 시냅스 전세포 이야기인데 시냅스 전세포 내에 칼륨 이온이 확산되면 그 안으로 전세포 안으로 확산이 되면 이 CA2 플러스는 칼슘 이온은 글루탐산을 비롯한 여러 신경 전달 물질을 밖으로 분비시킨다. 글루탐산이 분비되겠군. 맞는 말이네요. 그래서 4번이 정답입니다. 사실 확인 문제죠. 5번 용어가 어려워가지고 그렇지 물어보는 그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5번 글루탐산의 자극과 글루탐산의 자극이 어디 있어요? 여기서 글루탐산 여기 글루탐산 암파 수용체의 통로가 글루탐산의 자극이 있으면 개방이 된다. 그러니까 이 시냅스 전세포가 화학적 신호를 분비시켜가지고 이 글루탐산을 받아들이는 화학적 신호를 받는 게 시냅스 후세포고 여기서부터 시냅스 후세포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부터 시냅스 후세포의 강한 탈분극. 요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흥분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게 된대요. 흥분된 시냅스 후세포는 읽어보시면 요 녀석이 장기 강화를 하고 후기 장기 강화를 하는데 요 녀석은 어떻게 돼요? 새로운 단백질을 합성하려고 한다. 오케이? 그러면 단백질 활성화가 억제되는 게 아니라 단백질 활성화가 촉진되는 거라고 생각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정답을 확인해 볼까요? 과학의 6번. 정답 4번.
여기까지 할게요.